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연방우체국 USPS는 일정 Forever 우표를 제외한 일부 우편 요금을 오는 26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우표는 무게가 1온스일 경우 1달러 15센트에서 5센트가 오른 1달러 20센트로 조정되지만 그 외에는 기존 요금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내 우편 요금은 대부분 가격이 인상되는데요. 우선 프라이어티 메일과 프라이어티 익스프레스 요금, 그리고 소포박스 요금 등이 1.9% 정도 올라갑니다. 우체국의 구체적인 요금 인상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모빌의 USS 엘라바마 전함 기념공원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지난 주말 경찰의 추격 전에 달아나던 용의 차량에 의해 파손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바스프로샵 뒤편에 주차된 한 남성에게 대화를 시도하자 이 남성이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하자 용의자가 공원으로 차를 몰아 전쟁 기념비를 들이받고는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순간 불길이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팍스뉴스는 파괴된 현장을 방문한 베테랑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서진 비석에는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엘라바마주 출신 장병들 7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이 도난 차량이라고 밝혔지만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함 기념공원은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인데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라고 합니다. 공원 관리회사에 따르면 손상된 기념비는 30만 달러를 들여 건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구하는 데에만 수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인 선트러스트 파크가 트루이스트 파크로 이름을 바꿉니다. 선트러스트와 BB&T가 지난해 합병되면서 은행 이름이 트루이스트 뱅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트루이스트 뱅크와 브레이브스 구단의 경기장 이름 사용 계약은 앞으로도 22년이나 더 남아있는데요. 매년 구장 이름 사용료로 1천만 달러를 낸다고 합니다. 친한파 정치인으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자라 카린식 주 상원의원이 어제 조지아주 의사당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높아진 한인 사회 위상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카린색 의원은 문학에서 과학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은 국가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준 흔적을 남겨왔다면서 미주 한인 리더들, 사업가들, 학생들의 헌신 덕분에 조지아 주민으로서 다문화 경험을 이 나라 건국 이념의 정신 아래 진정으로 녹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데 나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하원은 오는 28일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드라마 왕좌의 게임, 체르노빌 등을 만든 미국 HBO를 통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봉준호 감독이 어제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TV 시리즈는 영화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봉 감독은 내 목표는 고품질의 기생충 확장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 한국에서 제작될지 영어로 제작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애덤 맥케이 감독과 조만간 만나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사회 전역에 큰 화제가 됐는데요. 구글에선 어제 하루 동안 20만 건이 넘는 검색이 이루어져 인기 검색어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에서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갑자기 기름을 쏟아내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0명과 성인 11명을 포함 60여 명이 기름비에 맞고 40여 명이 치료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날벼락이 아니라 날기름비를 맞은 셈인데요. 놀란 학생들과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하고 소방차 70여 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위험물질 처리반에게 응급처치를 받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LA를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델타 항공 항공기였는데요.
이륙 직후 엔진 이상이 발생해 LA 공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하면서 항공유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델타항공 대변인은 비상대응 수칙에 따라 항공유를 버리고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현지 언론들은 항공유를 버릴 때는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 뿌려야 하고 바다와 같은 물 위에서 뿌려야 하는데 그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인구 밀집 지역에 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3살 배기 아이가 30개가 넘는 자석구슬을 삼켰다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의료진이 위내시경을 이용해 남자 아기의 위 속에서 자석구슬을 꺼내는 시술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부모가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석구슬들이 위를 지난 장까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석구슬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자석을 삼키는 사고가 작년에만 1,580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선 자석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입으로 인한 폐손상 환자가 급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인으로 추정되는 10대 여대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자담배로 인해 손상된 자신의 폐 CT 사진과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19살의 클레어 정량인데요.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정량은 작년 12월 초부터 열이 104도까지 올라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 결과 19살짜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폐가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량은 이것이 모두 전자담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량은 왜 더 일찍 전자담배를 끊지 못했는지 후회스럽다며 전자담배를 피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지금 당장 전자담배 흡연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전자담배로 인해 최소 60여 명이 사망했고 약 2,500명 이상이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이웃돕기 모금 실적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15일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목표액인 76억 9천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모금액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인데요. 캠페인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31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0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고 매년 최대 모금액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5곳을 설 연휴인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 적금도로는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 4개 섬이 5개의 다리로 연결된 것입니다. 2011년 12월 착공해 올해 2월 말 개통을 앞둔 이 도로는 총 연장 17km로 3,908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교량이 개통되면 여수에서 고흥까지 거리가 84km에서 30km로 단축돼 이동시간이 종전 81분에서 51분이나 줄어든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연안, 섬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